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시장의 상승폭이 이 시간 조금 둔화됐습니다. 25포인트 정도 코스피 상승 중이고요. 4,650선 정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상승세가 둔화됐고, 그리고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현재 시각으로는 하락 전환돼 있는 거, 이게 이제 시장이 조금 상승세가 주춤한 영향이고요. 오늘 수급은 개인하고 외국인은 다 팔고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시장이 반도체 중심으로 가고는 있는데 잠시 주춤하면 이른바 순환매들이 다른 쪽에 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엔터주를 조금 보겠습니다. 연말부터 엔터주 좀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이게 좀 상승이 언제 하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밀리고 있거든요. 키움증권의 임수진 연구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도대체 엔터주의 투심은 언제쯤 살아나는 겁니까? 약간 양치기 소년 비슷하게 계속해서 곧 그러다가 넘겨버렸어요, 한 해를. 네, 일단 12월에 저희가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네. 선제적으로 좀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1월 연초에 저희가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네. 한한령 해제까지는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기대감이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서 2026년에는 엔터 산업이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봤을 때 성장세가 작년에 대비해서는 좀 약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연 중심의 굉장한 고성장을 겪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기저부담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엔터 산업이 과거에 봤던 고성장 시기의 멀티플이 올해도 용납이 되는가, 이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최근에는 좀 주가가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전히 모멘텀 발표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는 천천히 기다려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5년보다 실적으로 보면 2026년이 조금 못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당장 이제 작년에 3분기 전반적인 실적을 보면 3분기 SM 말고는 딱히 그렇게 아주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 못 받았거든요. 네. 4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텐데 작년 4분기 실적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부터 좀 듣겠습니다. 네, 일단 작년 3분기 실적 때 네네. 기억해 보시면 SM도 주가 부합을 했지만 그때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이 됐었습니다. 11월에만 주가가 한 16% 정도 평균적으로 빠졌었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3분기 실적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회성 비용이 이런 것 때문에 뭐 실적 하회한 뭐 하이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하이브는 상대적으로 그때 덜 빠졌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단순히 그 각 분기의 실적보다도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눈높이가 좀 낮아졌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4분기가 그 눈높이 중 하나입니다. 4분기 눈높이가 좀 낮아진 상황인데 실적이 엔터 4사 모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이브랑 SM 같은 경우는 실적을 컨센 하회할 것으로 지금 현재에선 보고 있고요. JYP랑 YG 같은 경우에는 컨센에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실적 컨센을 상회할 만한 요소도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주가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이럴 거를 예상해서 주가가 좀 네. 하락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도 그중에 만약에 4분기 실적이 기대가 좀 있어라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일단 YG 엔터테인먼트가 그 엔터 4사 중에는 좋습니다. 하나씩 소거를 해보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신인 데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미 현지화그룹 4팀이 데뷔하면서 여기에서 일회성 비용 나왔고 거기에 더해서 게임 추가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적자까지 좀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NCT 드림이라든지 고연차 IP들의 음반 판매량이 좀 빠지면서 실적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고, 지금 YG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몬스터라고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IP가 됐는데 네. 저희가 4분기에만 일본에서 대규모 팝업 스토어를 3차례나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나올 예정인데 한편으로는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베이비몬스터가 4분기에 컴백을 하면서 컨텐츠 비용을 생각보다 좀 많이 태운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터 4사 전반적으로 4분기 좀 약세를 좀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포텐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베이비몬스터를 갖고 있는 네. YG 엔터가 나을 것 같은데 네. 4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더라도 엔터주가 그렇게 환호할 만한 실적은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네요. 근데 오히려 네. 이러한 우려감이 너무나도 지금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4분기 실적 안 좋은 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고 네. 저희가 4분기 실적 때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올해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이라든지 올해 추가로 가져가야 될 모멘텀에 대해서 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언급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4분기 실적보다는 올해 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에 초점이 막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면 그러면 엔터주를 2025년하고 비교해서 2026년도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투자 환경이 전반적으로는 지금 말씀으로는 썩 그리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네. 저희가 25년부터 확인했던 게 공연 중심의 시장이었습니다. 저희가 25년 전까지는 거의 한 15년 동안 엔터 산업은 음반 판매량 중심의 시장이었는데 그때는 음반 판매량이 뭐 매년 2회씩 발매하고 하니까 꾸준히 성장이 좀 가시성이 보였는데 네. 25년부터는 공연 중심으로 보이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26년을 추정을 했을 때 발표되지 않은 공연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보수적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부터는 발표될 공연 규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 당장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이러한 것도 추가 상향 여지를 보여줄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블랙핑크 앵콜 공연이라든지 엑소, 워너원 그러니까 굉장히 과거에 잘 나갔던 IP들이 모두 돌아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K-팝 산업 전반적인 약간 분위기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여기에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 최근에 좀 약화되긴 했지만 전 개인적으로 더 확대되는 구간이 올해 중간중간 계속 나타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한령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 시장이 열려야 네. 이 우리나라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위로 이제 팍팍 튀는 상황이 나타나니까요. 연초에 이제 항중 정상회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시장에서는 큰 반응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단계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한중 정상회담 이전에 네. 엔터 산업에서 기대했던 거는 공연이 즉각 열릴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저희가 한한령 해제 이퀄 공연 시장 개방이라는 것으로 연결을 짓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엔터 산업에서는 먼저 컨텐츠가 열릴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 그 기조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컨텐츠가 열릴 것이다라는 거는 뭐 드라마가 방영된다든지 뭐 이런 걸 말씀하시나요? 네, 드라마, 영화 이게 뭐 판권으로 연결되든 아니면 네, 일단은 2월에 저희가 중국에서 홍콩에서 진행 예정인 드림 콘서트가 송출될 예정입니다. 네. 후난 TV 통해서 송출될 예정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는 게 작년에 노머스라는 기업이 후난 TV랑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중국에서 K-팝 콘텐츠들을 수급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정부에서 좀 막는 게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근데 이러한 부분이 좀 해제된다는 신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 업계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K-팝 산업의 작년에 실적을 보면 매출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성장 잘 해왔고 다만 비용단에서 문제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게 컨텐츠 비용이 확대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익화를 그래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중국에서 저희가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 정도에 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2월 그 드림 콘서트 이후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것마저도 못했는데 네. 2월에 이제 후난성 TV에서 드림 콘서트 이제 방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컨텐츠가 조금 더 중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 한한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콘서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직접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기대한다는 말씀이세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좀 열린다 그러면 중국 쪽을 바라본다라 그러면 우리나라 엔터사 중에는 어디가 제일 수혜가 예상되세요? 모두 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네네. SM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아웃퍼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SM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아웃퍼폼한 이유는 중국 팬덤 비중이 높은 것도 맞지만 결국에 SM 엔터가 지금까지 주가적으로 디스카운트 요인을 받았던 게 서구권에서 성장세가 좀 약했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랑 JYP, YG 같은 경우에는 서구권 팬덤 비중도 높고 현지에서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적 성장세가 나왔는데
반대로 SM은 그렇지 못했죠. 중국에서 공연이 열리기 시작을 한다면 이러한 성장세를 굉장히 뒤바꿀 만한 요소로 작용을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베타가 가장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SM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강점은 올드 IP가 많다는 점입니다.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엑소, 레드벨벳. 저희가 이번에 멜론뮤직 어워즈 혹시 보셨나요? 저는 안 봤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 사실 올드 IP들이 이번에 네. 공연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데이터들을 보면 특히 중국 팬덤이 올드 IP 최근 몇 년간 활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고하구나라고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국 시장이 열렸을 때 올드 IP 단순히 한 20만, 30만 정도 모객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메가 IP 정도의 규모가 그 올드 IP들한테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플러스 알파가 훨씬 더 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조금씩 이렇게 담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컨텐츠가 좀 열리고 네. 뭔가 콘서트 한다. 이 신호가 나올 때쯤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 SM 모멘텀이라고 네. 하면 공연 모멘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 시장이 열리기 전에 컨텐츠가 먼저 열린다라고 가정하면 사실 컨텐츠의 강자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자체 컨텐츠에 대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도 하고 이러한 자체 컨텐츠들을 수급할 수 있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화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 네. 중국에 있는 시장이랑 연결을 짓는다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게 준비된 회사는 현재로서는 하이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반기 중에 컨텐츠가 열린다라고 하면 당장 하반기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공연 시장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SM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이브 말씀도 잠깐 하셨으니까요. 올해 하이브의 가장 큰 체크 포인트는 결국에는 방탄소년단 네. BTS의 복귀라고 봐야 되겠죠? 네. 방탄소년단보다 큰 이벤트가 올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엄청난 이벤트입니다. 방탄소년단 한 그룹에서 제 리포트에서도 써놨지만 한 1.8조 원이라는 대규모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한 그룹에서 1.8조 원이라는 매출이 생긴 건데 지금 제가 기대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전히 컨센서스는 보수적으로 방탄소년단의 일정을 가정을 해놨습니다. 저 포함해서도 그렇고요. 그 이유가 엔터 산업의 특징이기도 한데 저희가 뭐 이 아티스트는 빌보드 핫백 1위 할 것 같아 아니면 규모가 400만 할 것 같아 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숫자를 추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25년이랑 26년도 컨센서스 하이브 차이가 1.1조 원밖에 나지 않는데 방탄소년단 그룹 하나만으로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했을 때도 1조 원이란 매출이 생기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세븐틴, 투바투, 엔하이픈, 르세라핌, 보이넥스도 IP들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 굉장한 성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연 부분에서 있어서 지금 스트리밍 횟수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올해 공연 규모가 꽤나 커지는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이외에도 하이브는 굉장히 모멘텀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주가는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 쪽에서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나요? 저는 상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더 네. 좋을 거다. 시장에서는 선반영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잖아요. 네네. 방탄소년단의 일정이 일단 1월 14일 날 공연 규모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탄소년단 모멘텀은 크게 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는 공연 모객 수가 발표되는 공연 일정, 저희가 그때 추후 전치를 한 단계 올리고요. 그 다음에는 추가 회차라든지 아니면 공연 단가, 특히 저희가 북미 지역에서 공연을 했을 때는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고 해가지고 티켓 가격이 정액가가 아닙니다.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 가격 라인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러한 부분이 확인되면 추가 상향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대부분의 모멘텀들이 상반기에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에 주가가 좀 더 아웃퍼포머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확인해야 될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하이브에서는 캐치아이라는 IP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빌보드 핫백 22위까지 올라갈 정도고요. 이 IP 이후에 작년에만 해외 현지어 그룹 6팀을 데뷔시켰는데 이 IP들이 올해 캐치아이처럼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성장 가시성을 보여주는 게 저는 하반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하반기는 오히려 챌린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추가 상향 여지는 좀 더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뭐 저희가 조금 나눠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회사들도 개별적으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YG엔터, SM, JYP의 올해 핵심 포인트, 그다음에 뭐 네. 일정들 이런 것도 좀 점검해 주십시오. 일단 올해 네. 메가 IP들이
컴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YG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금 블랙핑크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가 많은 빅뱅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당장 1분기 컴백 예정인데 뭐 기사상으로는 1월로 언급이 많이 됐지만 현재 시점에서 아직 프로모션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월 정도에 발표되면서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블랙핑크 앵콜 공연이 추가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분기에는 YG 엔터테인먼트를 4분기 실적을 배제하더라도 좀 아웃퍼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M에서는 엑소라는 빅 IP가 다시 나오는데 엑소 같은 경우는 조만간 정규 8집이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음반 판매량도 중요하겠지만 네. 결국 공연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엑소의 대규모 공연 뭐 과거에는 100에서 140만까지 돌았던 굉장히 빅 IP인데 챔백 씨라는 메인 보컬이 빠지다 보니까 이 IP가 빠졌을 때 공연 규모가 그만큼 클 수 있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는 국면에서 SM도 다시 주가 회복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JYP 같은 경우는 조금 슬로우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기대감이 높고요. 상반기에는 트와이스의 대규모 월드 투어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작년 4분기부터 선반영되었다라고 어느 정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추가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주요시 보고 있는 IP인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 3분기부터 신보 발매랑 월드 투어를 네. 재개할 예정인데 이러한 일정도 올해 월드컵이 있다 보니까 이게 7월에 이어질지 9월에 이어질지 이것도 좀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YG SM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상반기, JYP는 약간 하반기, 중국은 SM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렇다면 엔터주 투자 의견 전반적인 거하고 최선호주는 어디입니까? 엔터 산업 지금 네. 다시 매수할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긴 호흡에서 천천히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있습니다. 회사가 발표하지 않은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YG 엔터테인먼트가 특히 그렇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하락폭이 너무나도 컸는데 이러한 부분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게 3분기 실적이기보다도 26년에 대한 실적 가시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26년이 25년보다 아웃퍼폼할 거야라고 회사에서는 표현을 하지만 블랙핑크 공연 일정, 신보 발매 일정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추정치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도 있었고요. 베이비몬스터도 성장을 잘하고 있지만 베이비몬스터랑 트레저, IP 숫자가 작은 거에 대한 좀 불만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극복해주는 계기가 되는 게 블랙핑크의 일정 공개, 그다음에 빅뱅 활동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시선에서 블랙핑크 앵콜 투어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특히 주가는 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는 국면에서 저는 단기적으로 탑픽은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저희가 단순히 올해 실적만 보느냐라고 했을 때 성장 산업은 그렇게 보지 않고 뭐 27년, 28, 29 중장기적으로 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하이브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탄소년단만으로 모멘텀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탄소년단 공연 일정 하나만으로도 모멘텀이 순차적으로 좀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아티스트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가장 기대하는 현지어 그룹 캐치아이 같은 경우는 빌보드 핫백 22위에 들었는데 빌보드 핫백에 50위권 안에 든 IP 중에 스타디움급으로 못 올라가는 IP가 없습니다. 이 IP는 결국에 스타디움급으로 가게 되면 연 5천에서 한 7천억 정도 만들어내는 IP가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에서 확정적인 상황인데 그 시점이 27년도, 28년도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현재로서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올해 해외 현지화 그룹이 한 팀 더 데뷔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신인 그룹들의 성장성, 만약에 하이브의 시스템이 해외 현지화에도 접목이 확실시 된다. 캐치아이가 단순히 운 혹은 특정 상황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다라는 게 밝혀진다면 네. 이게 멀티플에 반영되면서 주가 추가 상향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YG 엔터, 그죠?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하이브 이렇게 네, 맞습니다. 추천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자, 엔터주를 확인을 했는데 우리 임용권님께서 레저 업종도 같이 보신다고 해서 레저 업종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제 호텔 카지노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호텔 카지노 산업을 포함해서 레저 산업이 네. 10년 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서야 빅사이클이 왔다라고 표현을 네.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모두 다 아시는 한일령. 중국에서 일본이랑 이제 저희가 한일령 때와 같은 구도가 되었는데 이러한 효과가 저는 당장 1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화 약세입니다. 지금 원화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라든지 주요 여행 지역 대비해서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명품 가방 중국에서 사는 거랑 같은 품목을 한국에서 산다고 했을 때 한 3, 네. 40% 쌉니다. 단순 환율 때문이고요. 이렇게 되면 해외 외국인 여행 수요가 높아지는데 레저 산업은 인바운드와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카지노, 그다음 호텔이고요. 카지노도 굉장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호텔 기업들은 대부분 5성급이라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반응하겠지만 굉장히 뷰를 좋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호텔, 카지노 등 레저 업종의 전망을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카지노하고 그 호텔하고 둘 다 좋게 보십니까? 아니면 상대적인 강도가 좀 있습니까? 저는 순차적이라고 표현한 게 둘 다 네네. 좋지만 호텔 업종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수요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지금 50만 원인데 200만 원으로 단순 네네. 바로 즉각적으로 올릴 수는 없는 구조고요. 반대로 카지노 같은 경우는 고객이 오는 대로 저희가 매출이 바로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특정 레벨 이후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인데 그게 작년에 좀 증명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인바운드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좀 더 부각될 것이다. 수익성은 매출 성장폭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저 업종에서 최선호주 고르시라 그러면 카지노 업종 중에 나오겠네요. 네,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이 가장 좋은 이유가 네. 저희가 제주도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 중 한 80%가 중국인입니다. 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그 모든 전 지역에서 당연히 좋겠지만 중국인이 가장 아웃퍼폼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인 비중이 높은 제주도 지역이 아무래도 내륙 지역보다는 아웃퍼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롯데관광개발만의 모멘텀인데 첫 번째로는 캐파 확장. 저희가 올해 한 중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캐파 확장이 한 25% 추가되는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파이낸싱이라고 해가지고 이 회사의 약점으로 잡혔던 게 차입금이 큰데 이자율도 높다라는 점인데 이러한 부분을 올해 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한 중순 정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연간 200에서 한 300억 정도 금융 비용이 빠지면서 현재 시점에서 네. 롯데관광개발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멀티플이 지금 15배 기준이고 리파이낸싱까지 진행하게 되면 12배 여기에서 한일령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캐파 확장 효과까지 하면 10배 초반대로 떨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레저 업종 중에 가장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최선호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파이낸싱부터 시작해서 뭐 이익 나는 것까지 감안하면 PER이 이제 10배 수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적정을 받으려면 몇 배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세요? 카지노 업종은 평균적으로 한 20배 정도 주고 있고요. 글로벌리도 네. 15배에서 20배 정도 주고 있는데 만약에 한일령 효과가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빅사이클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보다는 멀티플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배까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상승 여력이 한 2배 정도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겁니까? 네,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는 2배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다 반영된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익적인 측면이나 앞서 이제 재무적으로 이제 리파이낸싱까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하는 눈에 보이는 PER보다는 훨씬 더 떨어질 거다. 그렇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한일령에 대한 효과라든지 관광객들이 좀 몰려들고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꽤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하나만 더 반도체보다 더 좋아 보이십니까? 제가 감히 반도체를 너무 어려운 코멘트할 수는 질문인가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도 시장의 반도체가 제일 뜨거우니까 우리가 뭔가를 고를 때는 선택을 항상 해야 되는 맞습니다. 문제라 제가 직구준 질문까지 좀 드려봤습니다. 키움증권의 임수진 연구원과 레저하고 저희 엔터업종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상승세가 조금 약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이닉스가 지금 2%까지 하락세가 조금 나오고 있고 도리어 근데 현대차는 조금 주춤하더니 다시 거의 12%까지 지금 상승해 있습니다. 41만 1,000원 오늘 40만 원 넘어선 이후에 도리어 위가 상단을 좀 높여가는 듯한 모습인데 오늘 앞서 잠깐 속보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이제 들어갔죠.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도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이 대만하고 이제 상호관세와 관련된 협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대만도 이제 대미 투자를 한 3천억 달러 정도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일본이 이제 5,500억 달러, 우리가 3,500억 달러였으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대만도 이제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고 TSMC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TSMC가 12개 정도의 공장을 짓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마스가 활용했듯이 대만은 TSMC를 활용해서 미국하고 협상에 나섰다. 그러면 이제 대만도 똑같이 한 15% 정도의 관세를 받게 되겠죠. 확정될 때까지 그 뉴스는 좀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예고를 조금 해드리죠. 마켓인사이트 저희 다음 시간에는 트럼프 변수가 지금 재부상되고 있고 환율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걱정이죠. 오늘도 환율이 조금 올라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관련돼서 한번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